네, 간밤 뉴욕에서 있었던 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증시와이드 진행의 오은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폐장일을 하루 앞두고 모두 다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전후로 봤을 때는 그래도 상승장을 계속 이어오다가 최근 2거래일 동안은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래도 올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보기 드문 상승장이었습니다. 다우가 13%, S&P와 그다음에 나스닥이 각각 23%, 30%나 올라가면서 이달 초까지만 보더라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 글로벌 마켓 리뷰를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실시간 헤드라인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스닥이 거의 1.2% 하락 마감했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다 하락을 했는데 일단 특별하게 악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 자체가 워낙 메말라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안에서의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헤드라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9일 타계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을 기리면서 이 국가 애도의 날인 다음 달 9일 뉴욕 증시는 하루 쉬어갑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헤드라인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테슬라, 미국 안에서만 무려 70만 대를 리콜한다라는 소식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모델들을 조금 더 살펴봤더니 모델 3와 모델 Y 그리고 사이버 트럭까지 해서 총 70만 대를 리콜합니다. 이어서 마지막 헤드라인까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비트코인 계속해서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일시적으로는 9만 1,000달러대에서 9만 4,000달러대까지 반등하는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맵을 열어서 간밤에 뉴욕 증시 안에서 과연 어떤 종목들이 움직임이 크게 보이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반적으로 거래량 자체가 워낙 감소했기 때문에 대부분 종목들 하락한 채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1.32%, 구글이 0.79% 떨어졌는데요. 네, 구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메타도 1.43% 떨어졌고요. 넷플릭스, 오라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5주 연속해서 2%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하락폭이 조금 더 깊었기 때문에 6주 연속까지는 안 됐지만 그래도 시가총액 4조 달러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M7 안에서 유일하게 오른 종목이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인공지능 스타트업의 인수를 완료했다라는 소식과 더불어서 지금 이 휴머노이드 시장 굉장히 많이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또 테슬라를 꼽을 수가 있는데 내년 초에는 엔비디아도 함께 진입을 한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리콜 소식이 들어와 있었던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3%대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간밤에 있었던 글로벌 소식들 더 자세하게 김혜연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으로 시작해봅니다. 2024년의 마지막 거래일을 하루 앞두고 뉴욕 증시의 3대 지수는 모두 1%가량의 하락세로 마무리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19% 하락하면서 19,487포인트 만들었습니다. S&P 500 지수도 1.07% 하락하면서 5,900선에서 마무리했고요. 다우존스 지수도 1% 가까이 하락하면서 42,574포인트에 마무리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이 월요일을 씁쓸하게 마무리했는데요.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시장에 특별한 악재는 없었지만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좀 적어지면서 동력을 잃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의 하락세 이후 차익 실현 매물들이 더 출회되면서 지수 상승에 제한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한 해 동안 지수 상승률을 보면 S&P 500과 다우 지수는 각각 23%, 13% 상승했고 나스닥도 올 한 해 동안 30% 상승했습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그동안의 상승세를 멈추고 소폭 하락세 보였습니다. 1.73% 하락하면서 4.539% 만들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엔비디아가 상승해주기는 했지만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1.88% 하락하면서 5,027포인트에 거래됐습니다. WTI는 소폭 상승했는데요. 0.76% 상승하면서 배럴당 71.14달러 만들어냈습니다.
M7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월요일 증시에서는 엔비디아를 제외한 M7 종목들 대체로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애플은 1.33% 하락하면서 252.20달러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시총 4조 달러를 향해서 고공행진을 지속하던 애플의 주가, 연말 거래량 감소와 차익 실현 매물에 1% 넘는 하락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0.35% 소폭 상승하면서 137.49달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스라엘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런 AI를 인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시장에서는 이번 인수 금액이 약 7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런 AI는 GPU의 자원 활용도를 최적화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인데요. 이번 인수를 통해 기존 하드웨어에서 더 나은 성능을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32% 넘게 하락하면서 424.83달러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아마존 역시 1% 넘게 하락했는데요. 1.10% 하락하면서 221달러 선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메타 플랫폼스입니다. 1.43% 하락하면서 591.24달러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한편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소셜미디어의 콘텐츠 자체 검열을 막겠다고 나섰는데요.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이 소식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3.3% 하락하면서 417.41달러 만들었습니다. 이 4분기 인도량 실적을 1월 2일에 발표할 예정인데요. UBS와 바클레이즈의 분석가들은 약 51만 대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번 인도량과 함께 1월 말에 있을 테슬라의 실적 발표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알파벳은 0.79% 하락하면서 191.24달러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핫스탁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V2X입니다. 2.62% 상승하면서 오늘 장 마쳤는데요. 국가 안보 및 방위를 위한 통합 솔루션 제공업체인 V2X는 100대가 넘는 마약 단속국 DEA 항공기의 함대 지원을 위해서 1억 7천만 달러 규모의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이 V2X의 매출은 42억 달러에 달하는데요. 앞으로의 성장 잠재력과 수익성 증가를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계약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V2X의 사장 겸 CEO인 제레미 씨 웬싱거는 V2X는 DEA의 임무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특수 임무 항공기 및 파일럿 개발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유연성을 지속적으로 입증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계약이 DEA가 마약 밀매와 싸우고 국가 안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V2X의 솔루션을 사용하는 데 신뢰를 갖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일이라며 자평했습니다. 이어서 이퀄리티입니다. 오늘 5.12% 상승하면서 46달러 선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퀄리티는 에팔레치아 지역의 광범위한 토지를 보유한 250억 달러 이상의 천연가스 회사입니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가스 생산 업체인 이퀄리티의 주식이 5% 넘게 상승했는데요. 바로 천연가스의 가격과 함께 오늘 주가도 상승했습니다. 천연가스 선물은 2016년 이후 가장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또 가격은 57% 이상 상승했습니다. 월요일장에서는 17% 이상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최근 AI 산업의 발전으로 전 세계적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천연가스가 각광받고 있는데요. 지난 12월 15일 미주호는 연구 보고서에서 이퀄리티에 대한 목표 가격을 중립에서 아웃퍼폼 으로 상향 조정했고 또 이 회사에 대한 목표 가격을 48달러에서 57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입니다. 오늘은 8.19% 큰 폭의 하락세 보였습니다. 단일 기업 기준으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 중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설립자 마이클 세일러가 현지 시간 30일 소셜미디어 X를 통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2,138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평균 매수가는 97,837달러입니다. 마이클 세일러에 따르면 회사는 현재 44만 6,400 비트코인을 보유 중이며 평단가는 6만 2,428달러입니다. 회사에 따르면 2024년 10월 1일부터 12월 29일까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수익률은 47.8%였고 올해 현재까지는 74.1%였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약 2주 전 10만 8천 달러까지 올랐지만 최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미증시 종목별 이슈였고요. 저는 잠시 후 글로벌 이슈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화요일 글로벌 마켓 리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입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가장 먼저 미국 증시 전반적인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올 한 해를 딱 되돌아봤더니 정말 보기 드물게 좀 상승장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차장님이 보셨을 때는 올 한 해 미증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우선 미국 증시가 이렇게 많이 좀 올랐던 적도 많이 없었어요. 옛날 봤을 때도 이제 90년대 후반, 그때 이제 성장률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5% 이상 유지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펀더멘탈 상으로는 많이 좀 올랐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 때 이 빅테크 기업 중심으로 한 AI 기업들이 올라가면서 또 불꽃 장세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정말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이 테슬라나 이런 기업들이 좀 다시 오르면서 이 불꽃 장세가 아니라 또 폭등 장세가 올랐던 그런 상황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근데 좀 이 부분은 그 전에 어떤 펀드멘탈로는 좀 약간의 좀 설명은 좀 불가능한 올해 장세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 게, 90년대 후반 때는 이 경제 성장률도 이 미국이 좋았었고, 그리고 이제 기준 금리 같은 경우에도 5%대를 좀 유지를 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올해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이 연준이 이제 피벗을 선언했잖아요. 그러면서 기준 금리는 내렸지만은 국채 수익률은 좀 올랐던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서 이제 다른 주요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금리를 내리는 상황에서 그렇게 그 금리 차이가 쥐더라고 하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발생을 하기에는 좀 약간 애매했던 상황이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각국의 금리 차라기보다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준금리는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예상치로 가는 부분이고, 국채금리는 그날그날 어떻게 보면 반응하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오르고 기준금리가 떨어지면서 이 환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강달러가 가장 주요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전에도 이런 영향 때문에 글로벌 자금이 거의 이제 50% 이상을 이제 미국 쪽에서 많이 몰렸던 그런 상황이었고, 이건 우리나라 마찬가지고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이제 강달러 때문에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다만 이제 우리나라가 좀 많이 어떤 이 지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말 좀 소외됐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이민 정책도 그렇고 세금 정책도 그렇고, 기존에 미국으로의 자금이 많이 몰렸던 부분이 달러 강세가 더 이루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거의 70%까지 자금이 미국으로 몰렸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서, 약간의 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펀드멘탈로 설명되지 않은 수수께끼 같은 것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달러 강세가 이렇게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근데 일단 트럼프 행정부 자체, 그러니까 트럼프 인물로 자체로 봤을 때는 달러 약세 기조를 조금 더 선호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내년에 있어서는 본격적으로 출범하고 있어서는 오히려 이 지수가 이만큼 상승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까요? 여러 의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그 미국 증시가 좀 많이 떨어졌을 때, 올해 그 미국 증시 산타랠리가 없었어요. 네. 그런 걸 본다고 하면은 말씀드렸듯이 펀드멘탈로는 약간의 좀 고밸류 영역에 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통화 정책은 1월 돼봐야 좀 알겠지만은, 지금 이제 트럼프 그 시장에서도 좀 우려하는 부분이 트럼프 정책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나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 성향을 보면은 예측을 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면은 이 전체적인 어떤 펀드멘탈 상으로는 약간
고평가 영역에 진입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뭐 달러 약세나 여러 가지 이 금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 통화 정책보다도 지금은 약간 인플레 위주의 어떤 그 경제 지표에 더 신경을 쓰는 걸 좀 본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뭐 금리나 그리고 뭐 국채금리나 이 달러에 대한 부분보다는 일단은 내년 상반기 때는 정책적인 측면, 그러니까 정치적인 측면, 그리고 어떤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그 부분을 더 1순위로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미국 증시가 랠리를 내년에도 올해 이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확률이 그전만큼은 좀 떨어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은 이 상승장 내년에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조금 갈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펀더멘탈 측면으로 봤을 때는 지금 고평가 구간에 있는 건 맞기 때문에 내년에 정권이 확실하게 들어오고 나서 어떤 정책을 펼치는지 조금 더 집중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증시가 이렇게 나날이 올라가는 이유를 딱 꼽아보자면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이 기술주들의 강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가 좀 브리핑을 할 때도 기억이 나는데 이 나스닥이 2만 포인트 선을 돌파했다. 와, 여길 딱 이 기술주가 받쳐주니까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차장님이 보셨을 때 전반적으로 올 한 해 기술주에게는 과연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나날이 상승세를 이어갔을까요? 혹시 AI죠. 아, AI. 네, 네. AI의 빨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우선 지금 연초부터 시작이 됐었죠. 이제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이 AI 쪽에서의 빅테크 랠리가 정말 쉬지 않고 좀 올해 한 해 계속 왔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리고 여기에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준의 이제 피벗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기술주들에 대한 이 향후의 어떤 혜택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인 이슈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 빅테크 기업들이 M7이라고 하죠. M7의 이 기업들의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간 이후에 또 올해 연말에는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까지도 이 랠리에 좀 동참을 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봤을 때도 브로드컴, 그리고 이 팔란티어, 마이크로 스트레치 이런 기업들이 주가 상승세가 하반기 그 연말에 다시 한번 이어받으면서 이 AI 쪽에서의 관련된 어떤 그 촉발된 이 관련 산업들과 기업들의 향후에 본다고 하더라도 주가 측면에서는 올라가고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계속 이 영역에서의 주가의 상승세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이 저는 연말에 좀 많이 보면 느끼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AI 쪽으로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미국 쪽으로의 자금에 대한 유입, 그리고 또 우리나라 운용사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운용사들도 이 미국의 어떤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뭐 ETF 산업, ETF 이런 상품 이런 쪽으로 많이 만들면서 자금 유입을 많이 했던 부분도 이 AI 쪽과 관련된 빅테크 기업들의 랠리를 지속시키지 않았나라고 좀 평가됩니다. 네, 일단은 키워드 AI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 안에서도 2030, 흔히들 MZ라고 하는데 MZ들이 지금 미국 시장에 가장 많이 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AI 이야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키워드가 AI였던 만큼 내년에도 기대를 해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또 AI인 것 같은데 차장님이 보셨을 때 내년 AI 산업 전망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아, 들어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뭐 타이틀도 있겠지만 이제 진화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엔비디아가 올해만 주가가 거의 180% 이상 상승했고 어제 미국장 본다고 하더라도 다른 기술주들은 좀 조정을 받았지만 엔비디아만 또 이제 올라간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역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증시로 본다고 한다면 뭐 삼성전자가 앞서서 끌어주면은 나머지 반도체 소부장주도 가는 것처럼 이제 엔비디아가
이 대장주로서 계속 앞에서 이제 이끌고 어제처럼 이제 이스라엘 기업들을 또 인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AI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부분은 이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근데 중요한 부분은 AI 쪽 말이 AI지만은 이제 거의 모든 산업 쪽에 이제 퍼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그러게 되면은 역시 뭐 AI 칩에 대한 수요 부분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80%를 엔비디아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은 수혜를 보고, 또 이제 엔비디아와 또 이제 경쟁 관계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과 지도 이 AI 산업에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이 가속화 된다는 부분은 그만큼 그 산업에 대한 먹거리가 계속해서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AI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새로운 또 이제 뭐 로봇이나 또 이제 양자 쪽이나 여러 부분 쪽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AI 칩에 대한 수요 부분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제 작년에 이제 챗 GPT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뭐 오픈 AI나 또 이제 여러 이제 뭐 코딩이나 여러 가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AI 에이전트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 AI 쪽이 레벨업을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뭐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AI라는 부분 같은 경우가 이 미국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투자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이제 어디 그 또 한계가 없는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AI 쪽과 관련된 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그러니까 주가는 어떤 선반영 상품이고 어떤 꿈을 먹는 먼저 이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주가적인 측면은 뭐 등락폭을 가져갈 수 있겠지만은 이쪽에 대한 모멘텀은 향후 2, 3년 동안은 계속 이 기업들의 주가에 어떤 버팀목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빅테크 기업들이 AI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분의 금액이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으로 좀 가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이 파생,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 자체가 AI 쪽에서의 이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적인 이제 탑을 기록한다고 한다면 이쪽으로의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은 이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수혜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참 이 부분이 뭐 휴머노이드 뭐 자율주행 뭐 이제 양자 쪽으로 퍼진다고 한다면은 또 거기에서 파생된 산업이 또 꼬리에 꼬리를 물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AI와 관련된 모멘텀은 내년에도 이 미국 증시의 가장 핫한 키워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AI가 올해도 이끌었는데 내년에도 시장을 이끌 주요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로 비교를 했을 때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관련된 소부장들도 함께 올라갔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수 상승을 이끌듯이 지금도 엔비디아를 필두로 전반적인 산업 전체가 상승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데이터 센터라던가 휴머노이드 등등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내년 초에 이 휴머노이드 사업까지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게 참 기술주, 빅테크 위주로 좀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사실상 좀 살펴봤더니 S&P 500의 이 EPS 성장률 자체가 너무 지나치게 M7에 의존해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에는 지금 양가 감정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우려감, 여기에 대해서는 차장님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가요? 그쵸. 약간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나스닥 10개 기업들이 이거 나스닥에서 이제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이제 60% 가까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당연히 우리나라 예를 들더라도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현대차가 오르고 나머지 기업들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지수는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올해 이제 빅테크 상위 기업들의 주가가 오르면서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소외되는 감이 분명히 좀 있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뭐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비중 같은 경우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두 자릿수를 이상을 계속 기록하면서 제가 봐서 나머지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앞서서 말씀드렸던 AI 쪽과 관련되면은
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이 두 자릿수 차지하는 기업들이 또 몇 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시장에서는 이 독주에 대한 빅테크 기업들의 독주에 대한 우려 부분은 좀 내년에 좀 걱정하는 상황은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이제 이런 기술주들 같은 경우가 이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이 밸류를 미래에 3, 4년, 그러니까 최대 본다고 하더라도 7, 8년의 어떤 실적을 이미 주가에 좀 반영하는 감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장주에 대한 어떤 약간의 좀 매너리즘에 좀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연준이 지금 금리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다시 속도 조절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고 있잖아요. 당연히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자금에 대한 또 쏠린 부분도 일조했는데, 이 속도 조절을 했을 때의 통화 정책에 의한 자금에 대한 이 빠져나갈 수 있는 우려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차익 실현이죠. 이거에 대한 불안감은 항상 미국 그 월가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상황이고, 또 이제 연말 또 갔을 때도 다른 기업들도 좀 주가가 좀 오르면서 미국 증시 전체적인 오르면서 차익 실현에 대한 우려감이 한층 더 높아진 상황은 분명히 좀 있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제 이 대형주들 위주로의 주가에 대한 상승,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또 포트폴리오나 이런 부분이 또 바뀔 우려가 있을 때는 또 이제 이 미국 대형주들에 대한 어떤 가치나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의견도 좀 있기 때문에, 뭐 이건 가봐야 알겠지만은 당연히 주가 좀 많이 올랐을 때는 항상 이런 얘기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뉴욕 증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보기 드물게 상승장을 펼쳤던 게 올해 2024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낙 많이 올라서 월가에서는 이 부분 너무 고점이다, 차익 실현 매물 많이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고, 일단 2025년 그 전망 속에서는 항상 키워드가 AI가 있기 때문에 이 AI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상반기는 엔비디아를 필두로 빅테크 위주로 좀 장세가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올해 하반기 들어서 살펴봤더니 테슬라가 그 키워드 중심 안에 있더라고요. 테슬라 어마무시한 성장력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렇게 하반기를 이끌 수 있었던 원동력이 트럼프의 당선, 이렇게 생각해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90%라고 좀 생각이 돼요. 어. 올해는 시작은 굉장히 좀 부진했었어요. 뭐 전기차 판매 둔화도 있었고, 또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 쪽에서의 전기차 기업들이 치고 올라오면서 또 이제 테슬라 2분기 실적이 안 좋았었거든요. 안 좋은 이후에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주가가 거의 뭐 70%, 80, 80%까지 올라간 걸 봤을 때는 이 트럼프 영향이 절대적이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이유는 간단하죠. 이제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부분에 있어서 이 머스크의 영향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머스크가 기존의 어떤 자율주행, 또 이제 뭐 로봇, 또 이제 크게 나가면은 이제 우주 산업까지도 자기가 생각했었던 그런 그 산업과 사업에 대한 목표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효과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거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바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그 목표 달성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이 테슬라에 대한 이 주가가 좀 급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되고 있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트럼프 인수팀 같은 경우가 이 자율주행 쪽에서의 연방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어떤 이제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가속도로 낼 가능성이 큰데, 그만큼 이제 좀 트럼프 정책은 지금 머스크가 꿈꿨던 부분과 좀 많이 좀 다 일치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실적이나 이런 걸로 본다고 한다면은 이 주가가 확실히 고평가된 건 느낌은 좀 있긴 한데 역시 뭐 자율주행도 그렇고 우주산업도 그렇고 로봇 산업도 그렇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빅테크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이 성장주거든요. 뭐 성장주에 대한 관점 때문에 정말 향후에 뭐 5, 6년 동안의 실적에 대한 부분이 지금 미리 좀 기대감이 주가에 먼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느낌이 좀 강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의 이 지배력, 만약에 이 부분이 머스크가 꿈꿨던 부분에 있어서 점점 가게 된다고 한다면 이 머스크 또 이제 테슬라가 이 사업 쪽에서 자율주행도 그렇고 로봇 산업도 그렇고 우주 산업에서 어떤 이 탑, 그러니까 중심에 서오르게 된다고 한다면은 뭐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현재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테슬라 키워드 자체는 이렇게 트럼프의 당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증시 뭐 잘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는 있지만 그렇다면 좀 더 전반적으로 어떤 섹터 혹은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종목이 좀 따로 있을까요? 우선 펀더멘털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우선은 지금 현재 임금이나 물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좀 동반 상승하는 부분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좀 임금과 물가 사이에 약간의 그 괴리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려감은 좀 있는 것 같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미국도 뭐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지금 현재 뭐 건설이나 뭐 제조, 뭐 소매, 레저 산업은 이 타격에 대한 우려감이 분명히 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지금 뭐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갈 가능성이 좀 있긴 한데 지금 이 포트폴리오 변화 자체를 제가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기술주들이나 이 대형주들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분산 부분을 좀 계속 나오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대형주에서 약간 좀 중소형주 쪽으로의 어떤 많이 떨어졌었던 이 펀더멘탈이나 여러 가지 좋은 기업들로 섹터가 좀 바뀔 가능성도 좀 있다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표적으로 뭐 헬스케어, 뭐 에너지, 뭐 금융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좀 괜찮은 실적적으로는 괜찮고 모멘텀도 많았지만은 뭐 미국 시장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들어오는 파이가 뭐 그쪽 기술 쪽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여전히 주가적인 측면에 못 갔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좀 포트폴리오가 좀 바뀐다고 한다면 이 섹터들에 대한 종목들이 또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단기적일 수도 있겠죠. 단기적으로 이 기업들이 지금 현재 이 기술주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속도가 이 기업들이 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지만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혹시 뭐 AI 쪽에서의 그 관련된 부분이 더 이제 파워가 좀 크기 때문에 뭐 이런 그 관련 기술주, 대형주들도 약간의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 우상향할 가능성이 다시 한번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올해 갔던 건 바로 대형 기술주였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포트폴리오가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옮겨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차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다음 달 출범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소셜미디어가 유해 콘텐츠를 자체적으로 검열하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 FCC와 연방거래위원회 FTC를 각각 이끌 브랜던 카와 앤드류 퍼거슨은 소셜미디어가 특정 콘텐츠를 유해하다고 판단해 삭제하는 것을 막겠다는 입장인데요. 현재 미국에서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통신품위법 230조에 따라 자사 플랫폼에 올라오는 콘텐츠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는 특정 콘텐츠의 삭제 여부를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한다는 의미인데 그간 트럼프 당선인을 비롯한 보수 진영은 진보 성향의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보수 진영의 콘텐츠를 검열한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이 통신품위법 230조의 면책권을 악화할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콘텐츠 관리에 나섰다가는 소송당할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대선에서 소셜미디어가 받는 법적 보호를 없애고 온라인 표현의 자유를 복원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서로 다른 규제 제도를 도입하면서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자사 콘텐츠 관리 문제를 두고 중간에 끼인 처지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소비자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콘텐츠를 보게 되는 인터넷 칸막이가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향년 100세로 별세한 전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의 국가 장례식이 다음 달 9일 워싱턴 DC의 워싱턴 국립대성당에서 엄수됩니다. 전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1월 9일을 카터 전 대통령에 대한 국가 애도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뉴욕 증권거래소와 나스닥은 모두 2025년 1월 9일에 미국 주식 및 옵션 시장을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 대통령 지미 카터의 국가 애도의 날을 기념하고 고인이 된 전 대통령에 대한 금융계의 존경을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1977년부터 1981년까지 미국의 39대 대통령으로 재임했고 2002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그는 민주주의, 공중보건, 인권 증진 등의 활동에 전념하는 조직인 카터 센터를 통해 인도주의 활동에 참여했죠. 9일 엄수될 국가 장례식에는 전현직 미국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인 가운데 카터 전 대통령 생전에 그를 신랄하게 비판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참석할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가 첫 우주 도킹 임무를 위해 극궤도 위성 발사체 발사에 착수했습니다. 향후 미래 우주 사업 활동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번 임무에 성공한다면 인도는 미국, 러시아, 중국에 이어 이 시험에 성공한 네 번째 국가가 됩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현지 시간 30일 오후 10시 인도 우주연구기구 ISRO의 극궤도 위성 발사체 로켓이 인도 동남부 사티시 다완 우주센터에서 발사됐습니다. 발사 15분 후 관계자들은 이번 발사가 성공적이었다고 밝혔는데요. 우주 도킹 실험이라고 불리는 이번 임무는 각각 약 220kg 무게를 가진 소형 위성 2개를 고도 470km의 원형 궤도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각 위성은 미래의 인간 우주 비행 임무에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하게 되고 도킹된 우주선 간의 전력 전송도 시연할 예정인데요. 이는 우주 내 로봇공학, 복합 우주선 제어, 도킹 해제 후 탑재 장비 운용 등의 필수적인 기능입니다. 다음 달 7일쯤 이런 일정이 시작될 예정인데 이번 임무는 위성 정비와 인도가 계획 중인 우주정거장 운영 등 미래 우주 활동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월요일에 급등하면서 1월에 평소보다 낮은 기온이 전망된다는 보도에 따라 52주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더 웨더 코퍼레이션과 앰머스페릭 G2가 일요일에 발표한 전망에 따르면 다음 달의 기온은 동부 지역, 그중에서도 특히 플로리다 일부 지역에서 평균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천연가스 2월 선물 가격이 19%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서부는 온화한 기온이 예상되는데요. 기상학자들은 이런 동부 지역의 추운 기온이 이달 중순엔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폭풍우 패턴을 형성할 수 있다고 분석하며 상당한 눈과 얼음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고 다음 주 중반과 후반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천연가스가 얼어붙는 천연가스 동결이 발생할 수 있고 천연가스 생산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최근 가정 난방에서도 천연가스 사용이 많아지면서 2월 선물 가격의 상승을 더욱 부추겼다는 분석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제주항공 추락 사고에 전 세계가 애도를 표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고 당시 운항된 비행기 보잉 737-800 항공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토교통부에 국가 전체 항공 운영 시스템에 대한 긴급 안전 검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했고 종합특별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사고 경위 조사를 위해 블랙박스 2개를 회수해 분석이 진행 중인데요.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연방항공청과 보잉을 포함한 미국 조사관 팀을 이끌고 한국의 항공 및 철도사고 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돕고 있습니다. 보잉 737-800은 우수한 안전 기록을 바탕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항공기 중 하나인데요. 항공 데이터 회사인 시리움에 따르면 이 모델은 전 세계적으로 약 4,400대가 운행 중이며 전 세계 항공기의 17%에 해당합니다. 현재 제주항공은 이 모델을 39대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티웨이, 진에어, 이스타항공, 에어인천, 대한항공 역시 이 모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같은 모델의 또 다른 제주항공의 항공기가 월요일에는 이륙 직후 랜딩 기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하고 김포공항으로 회항하기도 했는데요. 보잉사에 한국이 전수조사를 요청했다는 소식과 함께 보잉의 주가가 2% 넘게 하락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비증시 글로벌 이슈였습니다. 네, 투자할 때 참고해보시면 좋을 리포트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리포트는 우주산업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 나온 우주산업 관련된 리포트입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우주 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꼽아볼 수 있겠는데요. 가장 먼저 트럼프가 복귀를 하게 되면서 우주 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옆에 있는 사진이 바로 스페이스 X입니다. 스페이스 X의 스타쉽 6차 실험 발사도 이 성공이 되면서 이 영향이 함께 더 미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 안에서 우주 산업은 주요 테마단으로 급부상하는 움직임도 함께 포착이 됐습니다. 더불어서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게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서도 주목도를 높게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우주항공 분야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만 그래도 신중한 투자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우주 산업의 구성 요소와 시장 점유율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 자체는 위성 제조와 지상 장비 그리고 발사 서비스, 위성 서비스 전반적으로 크게는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주 산업의 총 매출 같은 경우에는 2023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85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상 장비가 52%였고요. 위성 서비스가 38%로 지금 비중만 따졌을 때는 절반 가까이 지금 이렇게 각각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상 장비와 위성 서비스가 이 타원 안에서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성 제조와 발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8.5%, 두 개 합쳐서 8.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비중 자체가 워낙 적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GNSS가 지상 장비의 7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일단 GNSS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간에 위치나 속도, 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위성 항법 시스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77%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산업에 있어서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성장 가능성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발사 서비스와 위성 제조 같은 경우에는 기술 혁신으로 인해서 더욱더 성장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발사 서비스 시장은 소수의 대기업들이 지배를 하고 있는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위성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통신 서비스 그리고 원격 생식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통신 서비스에서 민간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서비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과 브로드밴드 시장을 한 번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23년 기준으로 했을 때 민간 서비스 매출 같은 경우에는 888억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중에 위성 TV 사업이 772억 달러 차지를 하면서 가장 크게 이렇게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브로드밴드라던가 위성 라디오를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위성 TV 사업은 매년
매출 자체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브로드밴드 위성 인터넷 매출 같은 경우에는 48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지금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작은 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브로드밴드입니다. 한마디로 위성 TV는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성장이 점점 더 둔화되고 있고 브로드밴드 자체는 워낙 지금 파이가 적게 위치하고 있지만 그 성장세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목받는 분야가 위성 TV에서 브로드밴드로 시선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브로드밴드와 전통 위성 TV 이렇게 두 가지로 제가 한번 나눠봤는데요. 브로드밴드 같은 경우에 인터넷 연결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전통 위성 TV는 방송 신호 정송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크게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 위성 TV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TV 방송 자체가 넓은 지역에 전달을 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브로드밴드 같은 경우에는 넓은 지역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이 농촌이나 오지 같은 인터넷 인프라가 조금 부족한 곳에서 많이 활용도가 높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 땅이 넓기 때문에 이 브로드밴드 쪽에 조금 더 관심도가 높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초대형 로켓 발사체와 재사용 기술로 인해서 이 발사 비용 자체가 지금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 안에서는 발사 비용에 들어갔던 돈들을 R&D라던가 다른 쪽으로 조금 더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의 젠2 미니를 봤을 때는 기존보다는 좀 2배, 4배 무겁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역폭 자체가 20GB에서 80GB로 4배 정도 향상이 됐고요. 그리고 적에도 군지 위성 네트워크 강화로 경쟁력 또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성 인터넷 시장은 2023년 기준으로 했을 때 YOY 대비했을 때 40%나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가입자 수 자체가 440만 명으로 증가를 하면서 점점 더 빠르게 그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옆에 사진으로 띄워놓은 게 바로 저궤도 군집 위성입니다. 지금 말 그대로 저 궤도에 위성 네트워크가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저궤도로 지원이 적고 또 속도 또한 빠르게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이라던가 기상, 교통과 안보 쪽에 좀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영토와 인트라 부족 지역 수요로 앞으로 더 증가를 할 것이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비드 정책을 통해서 425억 달러를 투자를 했습니다. 6G 시대에서는 지상 네트워크와 위성 네트워크의 결합이 예상되고 있고요. 우주 산업 같은 경우에는 첨단 산업의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다. 라면서 긍정적인 전망까지 제시를 했으니까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리포트는 여기까지입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증시 와이드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네, 저는 잠시 후 출발 증시 와이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